네, 시그널 나갔고, 화면 공유. 네, 지금 박영 매니저하고 정호철 매니저님까지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타 있습니다. 오타. 네. 왜 이러냐? 여기. 이제 저희가 올 초에부터 지금까지 진짜 원래 하시는 일도 있는데 이쪽 스터디에 하면서 올인하면서 좀 지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거 저번 주에 한번 이런 멘트 한번 했었는데 이제 시범 경기에 우리가 진짜 올인한 거 아닌가, 전력을 다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프로 사람들이 시범 경기에서 뭐 대충 한다는 건 아니고 컨디션의 100%를 본 경기에 맞추는 거지. 시범 경기든 뭐든 아마 프로도 최선은 다할 텐데 자기의 컨디션을 우리는 올림픽 첫 경기에 하고 그 브라질은 16강 뭐 8강에다 이제 컨디션을 최고점을 거기다 맞춰놓고 하는 거고 우리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금 좀 지쳐지는 컨디션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초반에 올인했지만 뭐 초반이건 뭐 본경기건 구별하지 않고 우리는 뭐 시작하는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올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피는 오늘 제가 교육받으면서 되게 생각나는 그림이라 갑자기 그냥 전혀 순서가 없이 훅 들어왔는데요. 대부분 레벨2 교육이나 이런 거 받으셨으면 이벤트 스트리밍 하면서 이벤트 도출하고 커맨드 도출하고 뭐 이렇게 도출하면서 나왔던 거 그걸 이제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이렇게 옮겨놨던 그림이 저희 그 최근에 봤던 그 책하고 도메인 주도 설계로 시작한 마이크로 서비스 설계에서 얘기하는 또 한정원 의원이 얘기하는 헥사고널 아키텍처라는 부분하고 매핑이 좀 쉬워서 이 그림을 갖다 놨고요. 한번 그 책에 있는 걸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이 계속 연결되는 얘기는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느낀 부분이고요. 이거 내가 이해한 도메인 모델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제가 저 개인적인 야담인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할 때 코보로에서 시작을 해서 뭐 CS 환경 그 다음에 이제 그 객체 지향이라는 자바 CBD 뭐 이런 걸로 1999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제 2001년도 2년도에 나름대로는 계정계를 그러니까 채널이 아닌 계정계를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계정계를 자바로 처음 오픈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객체 지향으로 오픈한다고 할 때 그때 이제 고객들을 몇 번 모아놓고 세미나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때 했던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 예전에 델파이나 이런 그 CS 환경에서 이번에 객체 지향으로 바뀌면서 예전하고 다른 객체 지향에 맞게 좀 설계해라. 그냥 자바로만 딸랑 바꿔놓고 하지 말고 객체스럽게 뭐 설계를 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저축은행 전산실 직원들 쭉 모아놓고 대접 겸 세미나 겸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때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 얘기 근데 그분이 좀 나름대로 그 빅마우스였고 파워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뭐 분위기였는데 그래 끝나고 그때 당시 한 일주일 정도 막 고민하면서 그때 사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렸었어요. 이게 뭘 그리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증권하기 전에는 저축은행을 주로 했으니까 우리 계좌라는 게 있으면 계좌는 수신과 여신으로는 아니고 수신에는 크게 요구불이냐 정기예금이냐 정기적금이냐로 나뉩니다. 그리고 요구불에 우리가 보통 적수로 계산하는 이제 보통예금이라는 게 있고 MMDA는 잔액 기준으로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이면 예금을 이율 5%, 1억 이상은 6% 각각 잔액 기준으로 이율을 다르게 하는 상품이 있었고
또 기간 기준으로 보통 그냥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건데 3개월 예치하면 뭐 5%, 4개월 예치하면 좀 더 주고 기간별로 이렇게 하는 요금을 예금 여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이 요금을 이자 계산하는 거 복잡하진 않았는데 그때 이 그림을 그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에 그러니까 은행을 할 때는 이 당시 상품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에 대개는 그 좀 전산 쪽에서는 고민 대상이었어요. 예전에는 여신 수신을 딱 나눠놨는데 이건 그 플러스면 수신 마이너스면 여신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마이너스 통장에 연결해서 준 이 상품이 그때 수신 상품을 단순히 적수 계산을 하는 보통 예금에도 연결시킬 수 있었고 잔액 기준으로 이자 준 MMDA 상품에도 연결할 수 있었고 기간별로 하는 예치 기간별로 하는 여기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연결할 수가 있었거든요. 요 예치 기간이 뭐 내가 3개월 맡겠느냐 6개월 맡겠느냐를 어떻게 따지냐면 보통 예금에다 내가 지금 오늘 10만 원 입금하고 내일 10만 원 입금하고 그 다음날 5만 원 출금에 따라가면 가장 빠른 금액에서 5만 원을 출금하는 거 오늘 입금하는 거에 10만 원에서 5만 원 빼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거치 기간별로 이율을 높게 드린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지만 이율은 이거나 거의 비슷해요. 뭐 제가 설명을 길게 할게요. 근데 전산에서 이거 이자 계산하기는 엄청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통장 붙이는 거,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복잡해졌었는데 그때 그 직원이 니네 자바로 다음에 할 때 객체스럽게 하라는 부분이 그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계좌라는 게 있고 여신 수신 공통 속성이 있고 수신의 공통 속성이 있고 요구불의 공통 속성이 있고 이것들의 공통 속성을 잘 이렇게 디파인 해놓고 얘하고 마이너스하고 딱 연결시키면 이 수신에 어느 상품이 들어와도 마이너스 통장을 쉽게 계산하지 않을까라고 그때 나름대로는 고민했었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이거하고 연결시키는 게 도메인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모델을 한번 그려봤고요. 재미없죠? 네, 지금 장표 3장은 순서가 다 다른 얘기고 이제 지금부터 설계획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제가 초안으로 제시하는 거고 뭐 이거 바뀌는 거 이런 부분은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바꿔서 일단 어느 정도 설계 범위를 확정할 거 월요일까지만 오늘 얘기하고 각자 의견을 직접 이 장표에다가 자기 PPT를 더 애드하고 해서 바뀌는 부분이고요. 크게 한 5개 정도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리해 봤습니다. 여기 스프링부트가 3개 있고요. 여기 귀여운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RDB에다가 요 하나만 그냥 몽고DB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대충 여기다 사람을 넣는 부분은 이쪽 그 고랭 쪽에 하시는 분들 쪽 이쪽에서 고랭 쪽에 한번 이쪽을 더 디벨로퍼 해줬으면 좋겠고 이쪽 부분을 그 스프링 부트 쪽 하셨던 분이 디벨롭 하고 싶어서 이쪽에다 이렇게 사람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호철 매니저님하고 한은선 매니저님이 우리 여기에 그 기본적으로 지금 뭐 컨피그라든가 게이트라든가 이런 부분 약간 컨피그나 이런 부분을 쓰면 하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이름을 3개 그룹핑으로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계좌를 지금 우리 먼저 했던 도메인 주도 설계로 한다는 그 책에 있는 그 부분을 따서 도메인 모델 이 뭐 엔티티라고 불러도 되는 이 에그리거트에다가 에그리거트의 속성 플러스 에그리거트가 실제 하는 일까지 집어넣는 이 도메인 모델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이 도메인 모델을 부르는 서비스 영역 이 서비스를 컨트롤하는 외부 영역 이렇게 크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 안에 그 가급적이면 최소화를 시켜봤으면 이 안에 로직을 복잡하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 되게 뭐 최소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한번 계좌를 그냥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앞장에서 이 5분 중에 한 분을 여기다 계좌에다 집어넣고 한 분은 요 고객에다 집어넣고 한 분은 여기다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이분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어느 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분이 여기를 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으로 이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요 밑에 얘기는 조금 다음 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에서 외부로 나간 이벤트 관련해서 계좌가 이제 입금됐고 출금되고 했으면 그 계좌의 내역을 조회 전용 원장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볼 말씀드릴게요. 조회 전용 원장이라는 게 당연히 조회도 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지금 한투에서 해외 매매를 그 계정계에 통합시키려고 하는데 통합시키려고 할 때 이제 계정계 쪽에서 가장 난색을 표현하는 것 중에 이제 무중단 2436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점으로 계좌 잔액을 만들어내는 거, 일자별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거 한다라고 하면 계좌가 입출금 내역 변경될 때마다 이쪽 그 카피 원장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조회 전용 원장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봤고 일자별 원장, 제가 섞여서 얘기하고 있네. 일자별 원장은 그러니까 그날 24시 00분 기준으로 그러니까 스냅샷 떠서 만들었던 그 원장을 하나 만드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조회 전용 원장을 만들고 싶은 거 하나. 조회 전용은 일자별은 그냥 MS에서 얘기하는 그 결과적 일관성이라는 거 잠깐은 지금 틀릴 수 있지만 한 5분 10분 정도 지나가면 정확한 일자별 원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으로. 근데 조회 전용 원장은 상시 실시간 잔액이나 실시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카피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생각해서 약간 분리해 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적어놓은 거냐면 여기가 계좌 원장이 쪽에 카피는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계좌의 그 계좌의 최종 버전 번호하고 최종 버전 번호로 얘한테 한번 물어봐서 내가 갖고 있는 최종 버전 10번 계좌의 최종 버전이 뭐 1번인데 실제 지금 1번이냐 물어봐서 1번이면 같은 번호면 그냥 오케이라고 리턴 주고 1번이 아니면 아까 이 사이인가 어딘가에 지금 현재 변경 내역이 쌓여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최종 상태를 리턴하는 이런 그 동기 서비스 하나 부르자. 뭐 그런 의미를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뭐 예. 조회 전용 원장 그 조회 전용 원장 일반적인 조회 이제 계좌 쪽 조회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컨슈머 쪽에서 들어오는 거 이거 제가 좀 아까 하나 빼먹었네요. 동기로 서비스 콜하는 얘기는 하나 빼먹었네. 동기로 실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계좌의 현재 상태가 버전이 돼서 어느 몇 번인데 그게 최종인지 물어보는 거 하나 집어넣는다라는 걸 앞에 그림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없네. 여기에서 동기로 콜하는 부분 하나 정도를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별 원장하고 매매하고는 작성을 안 한 거고요. 여기에다 일자별하고 매매 쪽을 작성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운선 매니저님이 얘기했던 이제 거래 정합성 얘기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본 얘기만 한번 쭉 그려 보겠습니다. 이거 밤 구조라는 거 제조업체에서 부품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조그만 뭐 하나는 뭐 아니 요 세계적으로 그 중간 제품이 요 어떤 부품이 이루어졌고 중간 부품들을 또 모아봐서 위해서 에어컨을 만들고 에어컨 뭐 해서 뭐 자동차 만들고 했을 때 그 단계별로 부품 관리하는 그거 한 걸 BOM 구조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GYD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거래가 한번 잘 처음 시작할 때 GYD 체본해서 어떤 번호를 체본해서 어느 거래를 콜했어요. 그러면 내 거래를 호출한 GYD는 뭐고 그리고 이 거래는 시작하자마자 자기 GYD도 하나를 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C는 이제 내가 따는 거예요. 호출한 놈 이건 나의 아버지고 이건 나예요. 그리고 내가 호출은 이게 내가 얘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아버지로 가는 거고 얘가 이제 나의 GYD가 되는 거고 얘가 동기나 비동기 콜할 때마다 얘들한테 계속 너의 아버지가 나다라고 그러니까 얘하고 계속 얘하고 연결시키는 거고 얘의 아버지 연결시키는 거고 얘의 아버지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동기든 비동기든 콜할 때마다 얘가 콜할 때마다 콜하는 GUID를 계속 던지는 거였고요. 그러면 얘는
거래를 시작하자마자 GYD를 한 3번 하고 내가 또 누군가를 콜한다라고 하면 또 내 걸 파는 그 얘한테는 이제 아버지가 되고 그 자식 중으로 이런 식으로 쭉 놓자.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러면 싸가야 취소를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났다라고 하면 익세션 리턴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익세션이 오면 얘는 뭐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요것만 인풋으로 해서 너의 페런트가 G1-1인 걸 취소해 하고 얘한테 콜하고 얘는 이제 G1-1에 해당되는 자기 GYD가 요거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얘 세 개의 취소 프로그램을 얘를 콜하자. 동기 비동기. 두 번째, 내가 이제 동기는 콜하고 해서 비동기 여기에서 오류가 났다라고 하면 이 비동기를 콜한 여기에서 오류가 났다라고 하면 여기서 오류 났다가 하면 오류 리턴하고 얘는 여기가 들어온 부분이 비동기니까 여기는 재시도 반복 이런 부분을 하자. 뒤에 얘기가 좀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였냐면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자기들이 전화를 기록하자. 자기 마이크로 서비스에 들어온 거래 모든 거래에 인풋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지금까지는 우리 거래 저널은 프레임워크 공통으로 한 군데다만 저장했고 저널은 트랜잭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같이 커밋할 때 같이 포함시켰는데 이제 MSA로 가면서 생각해 본 그 저널은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저장 최소한 이 MSA로 진행할 때 요 박스 내에서는 커밋 롤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묵지를 못하는 거지. 여기끼리는 커밋 롤백이 되니까 각자 저장하자. 그리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GOID를 인풋으로 하는 취소 거래를 하는 서비스를 만들자. 아까 인풋엔 GOID 하나만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여기에도 취소 거래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도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 취소 거래의 인풋은 얘만 받는 거죠. 그냥 머릿속으로는 돌았어요. 뭐 그 얘기를 좀 적어 놓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MSA를 넘어가서 그래도 금융에 적용을 시켜 놓으려고 하면 종합성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는 좀 그 자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종합성에 대한 싸가 부분을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요장표를 안 했네. 예. 아까 조회 전용 얘기할 때 지금까지 싸가는 이제 이벤트가 발생된 걸 그 큐를 통해서 이제 반대쪽에 이벤트를 던져서 반대쪽에서 이제 그 결과적 동시성이라는 약간 시간이 지나 지금 현재 지금 증권사에서 하고 있는 CDC로 넘어온 거하고 뭐 거의 동일하게 정보계 쪽에 있는 계좌원장 갖고 이제 조회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금융권에서는 그 지금 있는 계정계 데이터하고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슈를 계속 제기할 것 같아서 조회 전용 원장에 잔고 조회가 만약에 서비스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현재 조회 전용 원장에 있는 버전을 하나 조회하고 그러면 조회 전용 원장에서 갖고 있는 버전이 몇 번이라는 거 나오겠죠. 그 버전으로 실제 원인 쪽에 있는 그 계좌의 버전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 계좌에서 현재 버전하고 요청한 버전하고 같으면 바로 그냥 리턴하고 다르면 여기가 더 최종이면 이때 계좌 정보를 리턴하자. 그러면 리턴 값이 있으면 그걸로 한번 여기 업데이트 한 다음에 조회해주고 그냥 리턴 값이 별도로 없으면 현재 있는 이 DB에 있는 거 조회해서 나가는 부분 약간은 좀 끼워 맞추기 시키지만 지금 있는 해오든 현재 상태에서 조회 전용으로 빼는 부분 어느 정도 이제 설득시키려고 한번 생각해 본 그림입니다. 그냥 하고 싶었던 그림을 몇 가지 쭉 넣어놨고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저는 여기다 업사인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예식을 이렇게 한 명씩을 한 군데다 갖다 놓고 이쪽에서 갖다 놓고 이쪽 그 고랭 쪽은
고랭 자체도 있고 고랭하고 연결시키는 부분, 고랭하고 이쪽 서비스하고 연동시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은 고랭 쪽에는 뭐 그냥 두 분 정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 두 분이 뭐 중간에 걸리는 부분 지원해 줬으면 제 희망은 이장표를 카피 받아서 이장표가 지금 파일의 위치는 우리 기덥에 계속 공유하고 있는 공유문서에 있는 그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예, 그 구글 드라이버거든요. 구글 드라이버에 지금 이 부분 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PPT 보이고 있어요. 예? PPT만 보입니다. 그 토탈 커맨드가 안 보였어요? 네. 네. 어후. 화면이라고 해서. 토탈 커맨드 보였나요? 저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 토탈 커맨드를 보이지만 이거 그냥 우리 그 뭐 일정이나 이런 거 공유했던 그 폴더에 같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그냥 각자 본인 생각으로 그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쭉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냥 거의 진짜 두서 없이 넣어놨는데 요 밑에다가 뭐 김동혁 해놓고 동영 매니저의 생각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금요일까지는 본인 생각을 넣어놓고 이제 안 넣어놓으면 일방적으로 그냥 할당할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정도에 한 번 정도 금요일 날은 잠깐만 얘기할 거고 월요일 정도에 설계를 좀 더 어느 정도는 뽑았으면 합니다. 혹시 이제 뭐 제가 생각한 부분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그 장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아까 이름 있던 장표. 이름이 잠깐만. 네. 예. 이름 있는 장표 아닙니다. 예? 예, 이제 떴어요. 예. 제 생각에 지금 이 오종우랑 윤여준이 참여를 못할 것 같거든요. 윤여준은 지금 우체국 갈 것 같고요. 네네. 우체국 들어가서 아마 빠지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아마 결정 났거든요. 아마 여준이는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는 이제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이제 오종윤 매니저랑 윤여준 매니저가 우체국 가는 걸로 돼서 빠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이제 제가 안민 매니저한테는 직접 가서 그 롤아웃 해달라고 사실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꼭 우체국을 가서보다는 그냥 우체국 가서도 뭐 해주시면 좋은데 뭐 본인이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하는데 우체국 가서도 하루에 1시간씩만 해주시면 아니 뭐 본인이 뭐 롤아웃 한다라고 하면 뭐 강제는 아니니까. 근데 그 종우 매니저도 지금 보면 네. 저도 그냥 본사에 있으니까 보는데 스텝인데 제안서 쓰고 있거든요. 뭐 제안서 쓸 사람이 없다고? 또 집에도 조금 우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 두 사람이 작업을 아예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뭐 아까 뭐 매니저님이 뭐 금요일까지 없으면 배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가용할 인력으로 못 쓰지 않을까 싶어서 음, 네, 보였습니다. 그러면 뭐 매매 서 매니저님, 일자별 원장의 민정 매니저, 준서, 박영, 동혁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자유롭게 뭐 그 두 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는 게 아니면 뭐 네, 그분들이 이제 참여폭이 적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양쪽에 하나씩 어사인해서 조금씩만 참여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 어떻게 할지 그건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요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궁금한 게, 그, 네. 다음 한 번만 더 가보실래요? 이 장 말고, 아까 일자별 원장이다. 아, 예, 이 장표. 장표가 아닙니다. 아니, 한 장 앞에. 일자별이요? 네네. 일자별은 별도로 만들진 않았고 요장표밖에 일자별은 아, 표현하지 아니, 그러니까 않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일자별 원장이라는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인 일자별 원장이라면 B10이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6번 B10, 페이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아, 일단은 이제 페이지. 약간은 이제 요게 그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일금융권하고 증권하고 좀 많이 다른데 일금융권에서는 아까 회계 영역, 그 감사 영역 이런 부분은 이제 전월로 해서 그 투행 처리를 대부분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여기다가 뭐 회계 영역을 만들자, 그 텔러 시제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입출금하면서 바로 안 만들어도 되는 그 트랜잭션을 분리해서 하는 후행 처리 영역을 만들었다가 증권사는 거의 후행 처리도 안 하고 또 지금 이제 그 24365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카프카나 이런 부분을 지으면 일자별 잔액을 그냥 계속 변경되는 내역을 받는다라고 하면 일자별 내역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시작은 후행 처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후행 처리를 빼내고 뭐 회계나 이런 부분을 빼내고 일자별 원장이라는 항목을 달아놨습니다. 이제 카프카 설정할 때 저도 이제 뭐 그냥 문서로만 보고 있는데 카프카 설정이 누락은 없게 설정할 수 있는데 중복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정하는 여러 가지 중에 아니면 누락은 발생할 수 있는데 하여튼 최고의 좋은 옵션이 누락 없게는 해줄게. 대신 중복은 발생한다. 이제 그럼 우리가 그 설정으로 했을 때 일자별 원장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카프카도 익히고 그런 의미로 일자별 원장이라는 거 한번 하나. 그러니까 후행 처리에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후행 처리의 대타로 일자별 원장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드는 생각인데 이게 너무 지금 이제 전체 내용은 보면 약간 온라인성 화면 처리들이 API들인데 갑자기 일자별 원장이 나오니까 너무 이제 갑자기 얘는 약간 배치성인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이제 약간 요 그림은 이질감이 배치를 있어서 그린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네, 이벤트 받아서 바로바로 업데이트 한다라는 의미로 그 해놓은 부분. 아니 이게 후행 처리로 바뀔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일금융권이면 회계로 넣어놓으면 서로 딱뭐 얘기가 될 텐데 회계를 제일 처음에 초안을 그렸다가 그래도 쉬운 게 일자별 원장이니까 이거 일단 온라인으로 그냥 일자별 원장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그려놓은 부분입니다. 이거 바뀔 수도 차라리 있고. 회계가 낫지 않을까요? 네? 네? 박영 매니저 어떻게 생각해요? 왜요? 어, 회계, 일자별 원장보다 회계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자별 원장은 배치죠.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자별 원장은 배치예요. BCV에서 한 번에 쭉 네. 만드는 거였고 여기서 말하는 카프카로 넘어해서 만든다는 얘기는 계속 변경 내역을 받기 때문에 그 일자별 원장을 그때그때 만든다는 얘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퍼드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디퍼드처럼. 그 이제 디퍼드인데 무중잔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BCV나 이런 시간 다운타임을 안 주고 가려고 그거에 이제 요즘 한쪽 하도 고민을 하길래 그거에 대안으로 사실 생각해서 이제 그 만약에 MSA가 된다라고 하면 거래가 잔액이 원장이 바뀔 때마다 일자별 원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막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매니저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회계가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뭐 네네. 네. 아까 해계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그냥 너무 간단하게 사실 해계로도 이거 아마 기억은 나실지 모르겠지만 할 처음에 이제 그림 하나 그려줬을 때 만약 해계로 하신다라고 하면 오케이 해계도 좋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어느 계정으로 가라라는 걸 그냥 간단하게 해계를 되게 복잡하게 구성하지 마시고
그냥 원장이나 어딘가에서 아니면 상품이나 이런 거 하나만 넣고 이 상품의 계정은 무슨 계정이다라고 약간은 이제 단순하게 구성해봤으면 회계를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하지 않았으면 이 모델을 잘 처음에는 사실은 회계하려고 뭐 계정 과목을 살짝 넣었다가 뭐 회계나 일자별 원장이나 뭐 비슷한 아키텍처 MSA 기술 요소가 사용될 영역이라고는 뭐 생각합니다. 그럼 이 그림을 네. 생각하시는 그림 밑에다가 예를 들어 이제 회계로 바뀌었을 때 최소한으로 위쪽에서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 해줘야 할 그림이나 이런 부분을 살짝 바꿔서 한두 장을 넣어주시면 금액까지 넣어주시면 그런 걸 조합을 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전용 원장은 뭐예요? 그러면? CQRS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저 계좌에서 카프카에서 양쪽으로 지금 가게 돼 있잖아요. 네. 똑같은 내용이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 원장의 내용이 전용 원장과 일자별 원장의 차이점이 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뭐 같은 내용이 갈지 뭐 아니면 나 변경됐으면 보낼지까지는 뭐 여기서 얘기한 건 아니고 하여튼 계좌가 변경됐다라는 걸 매매 일자별 교회 전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뭐가 변경됐었을 때 조회 전용으로 계속 보내는 거고 네. 일자별 원장에도 계속 들어가는 거고 예, 예. 둘 다 똑같은. 이제 받아서 그 내부에서 조립하는 건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뭐 하는 일이겠지. 네,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제 원래 이 그림대로 그려놓은 부분은 이제 일자별 원장이 회계가 될 수도 있고 일자별 원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일자별 원장 쪽에서는 아마 예상 프로 그 나오는 서비스가 뭐 3개월 평전을 보여준다라든가 약간은 그 정보계에 관련된 거, 조회 전용은 실시간 조회에 관련된 거,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리해놨던 부분입니다. 이건 그냥 초안으로 그려놓은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바꾸는 부분은 고객명 조회는 그냥 고객명 가지고 있죠. 고객명 조회를 뭐하러 저렇게 다 해요. 고객명 가지고 있으시죠. 고객명 변경되면 카프카로 보내서 다 동기화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할 때 어디든지 나오는 게 역정교화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계좌에 그 당시 고객명을 넣어놓고 역정교화 해석이 넣어놨다라는 부분 하나, 또 네. 하나는 뭐 API 콜하는 거 이렇게 바뀌는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역정교화 뭐 늘 얘기 나오는 것 같으니까 뭐 고객명 여기서 고객명만이 아니라 고객의 기본 정보들을 그냥 거기다 넣어놓는 거, 역정교화해서 넣어놓는 거, 뭐 이것도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는 얘기니까 뭐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신 거에 시나리오를 제가 그냥 읊어보자면, 제 나름대로 요 업무들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자면, 고객을 뭐 등록하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저 고객이 뭔가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저쪽에 주문을 해서 체결을 하게 되면 그 체결된 거래 정보가 원장으로 들어간다, 양쪽에. 그건가요? 고객은 고객 등록 수정이나 뭐 조회 정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네. 계좌는 일단은 개설과 입출금 정도, 그리고 여기서 조회 하나만 넣어놨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조회 하나 정도, 그리고 나머지 조회는 조회 전용에서 풀어야 될 거고, 여기서는 조회 하나 정도가 계좌에 있는 서비스일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좌 전용이나 나머지 부분도 이제 다 그려야겠죠. 여기는 그 계좌의 잔액이 변동된 걸 이제 매매하고 싱크 맞춰야 되는 부분 하나, 매수 매도 내역, 잔고의 변동 내역을 이룬 싱크 맞추는 영역 하나에서 파프카를 2개를 그려놔봤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일어나면 계좌에서 마이너스 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이쪽에 플러스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제 그죠? 증거금 이제 주문 내보냈을 때 증거금을 잡고 하는 부분, 또 체결됐을 때 이런 부분, 이제 증거금이나 이런 부분 서로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입출금되는 내역 반영하는 거, 매수 매도를 반영하는 이렇게 해서 일단은 2개를 그려놨고요. 이제 지금은 요거하고 요것만 이제 상세를 그려놨고 나머지는 상세가 없는 상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그냥 혹시 여기가 회계로 바뀌면, 아니 여기 회계로 바뀌면 안 되는데, 여기가 그럼 얘 색을 바꿔줄까? 여기 고래행으로 2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할당했는데, 네, 네. 저기 이 문서 공유는 저희도 그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이런 일을 실제 많이 안 해보고 이래서 조금 낯선 부분도 있는데요. PPT 한 번 정도 보시고 본인 생각을 자유롭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잠깐 민정 매니저 발표 시간이 있으니까 뒷부분 잠깐만 보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설계에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바로 그냥 코딩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저하고 정호철 매니저님은 할 일이 없네요. 놀면 되네요. 저희 아니면 다른 거 따로 만들까요? 정호철 아니, 매니저님? 지금 저기 정호철 매니저님 거래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쭉 해왔던 지금 2부 2장에서 해왔던 얘기들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고량하고 연결시키는 부분도 똑같은 고민인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뭐 거래 저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이 두 분이 좀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지금 빈 게 되게 많죠. 그거 실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그냥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저 뒤에 것만 만드실 거예요? D라니? 백엔드만 만드실 거예요? 그 아니 지금 백엔드 얘기만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기 오늘 교육받다가 뒤로 자빠졌는데요. 저기 한은선 매니저님, 저희 네. 화면도 다 만들더라고요.
그럼요. 다음 주 월화는 리액트 하시면서 딴 세상 갔다 오실 거예요. 리액트예요? 네, 리액트로 합니다. 우리 저기 박영 매니저님하고 이게 전문가가 있으니까 아, 전문가세요? 네, 그 하면 넣어야죠. 아, 박영 MIS 할 때 매니저님, 리액트로 했어요? 아니, 뷰로 했어요? MIS 할 때 리액트로 하셨어요? 뷰로 하셨어요? 비유로 했는데 저는 이제 개발은 하진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개발팀 PL이었으니까 전문가지. 음, 아니 화면도 아까 화면도 뭐 안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사실은 이제 그러지 않을까요? 그 UI도 어느 정도는 뭐 그게 모르겠습니다. JSP로 할지 뷰나 뭐 리액트로 할지 UI도 좀 만들긴 만들어야겠죠. 그냥 혹시 스웨그에서 날리시죠. 네? 스웨그에서 날리시죠. 저희가 또 아, 일단 그거는 방향을 정한 다음에 좀 고민해 보시죠. 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서로 계속 그러니까 제가 뭐 만든다 말다 이렇게 고민한 게 아니라 좀 서로 그런 의견을 아니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언제까지 좀 더 고민하자 UI 부분 뭐 좀 후반에 고민하자 이런 얘기를 해도 계속 장피에 좀 본인 의견을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민정 매니저님 저기 네, 저기 뭐죠? 이스티오 잘 준비되고 있죠? 오늘 늦게까지 남아서 하시던데요. 네, 오늘 집에 좀 전에 왔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막 이렇게 다 커버는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 뭐 여기 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은 민정 매니저님의 이스티오를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금요일 날은 이 설계 얘기는 깊이 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래도 그냥 누가 이런 얘기를 업데이트 했다 정도만 공유하는 걸로 가질 테니까요. 저희 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종료합니다. 네.